한국어는 10초면 읽을 수 있어요. 100년 전 무력으로 한국어 말살 정책을 펼쳤던 일본. 이제는 자발적으로 일본어를 내팽개치고 한국어를 숭상하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놀라운 감동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세 히로세리에 도쿄 명문여고 출신의 교육부 일본문화 보존 TF 출신이죠. 22년 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일본어 전통을 지키는 교육자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올해 봄 시즈오카현 시골 고등학교로 좌천당했습니다. 이유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만 보면서 한자 공부를 게을리한다고 지적했거든요. 3월 첫 출근 날. 교무실 문을 열자마자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벽 게시판 곳곳에 이상한 글자들이 보였거든요. 동그라미에 막대기가 붙어 있고 네모 모양의 점이 찍혀 있고 한글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뭡니까? 옆자리 선생님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죠. 요즘 애들 한글 배우는 게 유행이래요. K-팝 때문이라나. 그 순간 목 뒤가 뜨거워졌습니다. K-팝. 아이돌 때문에 우리 문자를 버린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첫 수업. 교실 문을 여는 순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책상 위에 일본어 교과서와 나란히 놓인 한글 노트들. 어떤 아이는 펜을 꽉 쥔 채 한글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연필 끝이 종이 위에서 긁히는 소리가 귀에 박혔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후다닥 한글 노트를 숨겼어요. 책상 서랍이 덜컹거리는 소리, 종이가 바스락대는 소리. 마치 금지된 일을 들킨 것처럼 말이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한 학생의 책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죠. 노트 보여줘. 아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건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문장까지. 누가 가르쳐줬니? 스스로 배웠어요. 그 말에 제 머리가 띵했습니다. 스스로 22년간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 가르친 일본어 문법도 제대로 못 외우는 아이들이 외국어를 혼자 배웠다고요? 점심시간. 교장실 문을 쾅 열고 들어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건 문제입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목소리도 높아졌고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한글을 공부하고 있어요. 일본 학교에서 일본어보다 한글이 더 인기라니 말이 됩니까? 교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커피잔을 돌리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히로세 선생님, 시대가 그래요? 성적만 안 떨어지면 뭐. 제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후 교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오히려 무관심했어요. 한 젊은 선생님은 이렇게까지 말했죠. 한글이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문자라던데요.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과학적, 일본어보다 한글이 더 과학적이라는 뜻인가요? 22년 교직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눈물이 터졌어요. 핸들을 꽉 쥔 채 어깨가 떨렸죠. 제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죠.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2년간 믿고 살아온 신념이 한순간에 흔들린다면요. 다음날 저는 이 모든 것의 배후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글 노트를 압수당한 그 학생, 하야시 유나를 불러냈어요. 2교시 휴식 시간에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17세 여학생이었는데 또래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눈빛이 또렷하고 당당했죠. 마치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상담실 문을 닫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22년 교직 경력 동안 학생을 신문해 본 적은 있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제 안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한국에 대한 무시가 뒤섞여 끓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유나가 의자에 앉으며 전혀 움츠러들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무릎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가지런히 놓은 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한글을 언제부터 배웠는지 물었을 때 유나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BTS 자막 영상을 보다가 시작했다더군요. 제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역시 한국 아이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나의 다음 말이 제 세계관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한글의 규칙성에 매료됐다는 거였습니다. 모든 소리를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다고 했어요. 유나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 열정적인 모습에 제 가슴이 불편해졌어요. 선생님, 한글은 정말 10초면 읽을 수 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멈춰섰습니다. 10초. 제가 22년간 목숨 걸고 가르쳐온 일본어 히아가나는 몇 달이 걸리는데 한글이 10초라고요? 자음 하나, 모음 하나만 익히면 바로 조합된다며. 일본어는 가나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한다고 비교했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2년 교육 경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유나가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발음기관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얘기였습니다. 미음은 입술을 담은 모양, 니은은 혀끝이 윗니에 닿는 모양이라더군요. 손으로 입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설명하는 유나의 모습에 제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더 과학적이라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을 천재라고 부르는 일본 학생의 목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백성들을 위해 완벽한 문자를 만드신 분이라며 경외감까지 표현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유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한글 학습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 웹툰을 원어로 읽고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본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친구들과 한글 동아리까지 만들었다더군요. 지금 그 반에서만 12명이 한글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제 입 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일본어보다 재밌다는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일본어 공부를 소홀히 하는지 물었을 때 유나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니 일본어는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만 한다는 거였어요. 제 가슴에 뭔가 날카로운 게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22년간 제가 해온 교육 방식이 정면으로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다르다며 유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모든 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어서 배우면 배울수록 감탄하게 된다더군요. 한글로 일기도 쓰고 친구들과 편지도 주고받는다고 했어요. 심지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야기로 연극까지 준비하고 있다더군요.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든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라며 눈을 반짝였어요. 제 22년 교직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평생 우월하다고 믿어온 일본 문화가, 일본 교육이 한국의 한글 앞에서 초라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유나에게 일본어는 언제 공부하는지 물었을 때 아이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 확신이 제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유나와의 대화 후 저는 더 큰 충격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교무회의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저는 유나에게서 들은 한글 동아리 얘기를 다른 선생님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학생들이 한글 동아리를 만들어서 세종대왕을 찬양하고 있다고 말했을 때 교무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젊은 영어교사 사토 선생님이 그게 뭐가 문제냐며 한류 인기를 언급했어요. 제 혈압이 올라갔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일본어는 복잡하고 한글이 더 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죠. 그러자 국사 담당 야마다 선생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배우려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반박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동료 교사들이 이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발적이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일본 문화보다 한국 문화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교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높아졌거든요. 체육교사 타나카 선생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학생들 취미도 통제하자는 거냐며 비꼬았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취미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22년 경력의 베테랑 교사가 동료들에게 무시당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교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며
우리 학교에 한글 동아리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문화보전과에서 직접 나온다는 말에 교무실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30분 후 고노 케니치 과장이 나타났어요. 55세 중년 남성으로 정장 차림에 차가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온몸에서 권위적인 분위기가 풍겼죠. 발걸음 소리가 교무실에 무겁게 울렸어요. 교장이 저를 가리키자 고노 과장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심각한 문제라며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종이가 책상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죠. 학생들이 한국왕을 찬양하고 일본 문화를 비하하는 활동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런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노 과장의 목소리가 교무실에 차갑게 울렸어요. 일본 학교에서 한국왕 찬양 동아리라는 기사가 나간다면 일본 교육계 전체가 망신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얼굴을 찡그렸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학교 축제에서 세종대왕 연두까지 한다는 정보까지 입수했다더군요. 고노 과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이건 명백한 반일 활동입니다. 그의 외침에 교무실이 숨막힐 듯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죠. 고노 과장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이 동아리를 해산시키라고 지시했어요. 조용히 완전히 정리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협박에 가까운 압박감이 담겨 있었어요. 제 목이 메말랐습니다. 만약 이 일이 더 커진다면 담당 교사인 제 책임이 될 거라는 으름장까지 놓았어요. 22년 교직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내일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고노 과장이 서류를 챙겨나가며 못 박았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딱딱 울리며 멀어졌습니다. 저는 빈 교무실에 홀로 남았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제 교사 인생에서 가장 비겁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어요. 고노 과장의 압박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22년 교직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었거든요. 거울을 보니 핏기 없는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1교시가 끝나자마자 저는 유나를 불렀습니다. 복도 끝 상담실로 데려갔어요. 유나는 어제와 달리 뭔가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교무실 분위기가 이상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상담실 문을 닫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유나의 맑은 눈빛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당당하고 생기 넘치던 아이가 오늘은 왠지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봄의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이었는데 상담실 안 분위기는 겨울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22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상담해왔지만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어요. 한글 동아리를 해산해야겠다. 그 순간 유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등이 의자에서 떨어지며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어요. 눈이 커지며 입이 벌어졌죠.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교육과정에 없는 활동이고 학교 방침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변명하는 것 같았죠.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며 간절하게 물었어요. 정식 동아리로 신청하면 안 되냐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냐고.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안 돼. 이미 결정된 일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유나의 어깨가 떨렸어요. 눈가가 빨갛게 변하며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무너져 갔어요. 더 큰 폭탄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유나가 이 일의 주동자라서 학교에서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어요. 최악의 경우 자퇴를 권고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상담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주동자요? 저희는 그냥 공부한 것뿐인데요.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떨렸어요. 눈물이 뺨으로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7세 소녀의 순수한 눈물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의 울음을 직시할 수가 없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만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유나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한글 연극도 포기해야 하냐고,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말하냐고.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절망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유나에게 동아리 해산하면 끝이라고. 더 이상 모이지 말라고 말했어요. 제 말에 유나가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어깨가 들썩거렸죠. 그때 상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다른 한글 동아리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유나가 오지 않자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울고 있는 유나를 보고 당황했어요.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유나에게 왜 우는지 물었고, 유나가 선생님이 동아리 해산하라고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정말요?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등 물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한글이 재밌어서 배운 건데 왜 안 되냐고. 목소리에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교육자로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22년간 학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가르쳐 왔던 제가 이제는 그 배움을 맡고 있었거든요. 상담실이 아이들의 조용한 새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봄볕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 어떤 따스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교육자인지 억압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세계관을 뒤흔들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평소 들르던 마을 찻집에 들렀어요. 사토 하루코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죠. 78세의 할머니는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찻집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메뉴판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거든요. 일본어 옆에 한글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커피, 홍차, 케이크 같은 단어들이 한글로 병기되어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카운터 옆벽이었습니다. 한글 수다회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한글로 쓰인 포스터였습니다. 사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평소보다 훨씬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히로세 선생님, 오셨어요? 한글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글 공부라고요? 할머니가 신이 나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부터 친구 리경자 할머니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됐다더군요.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정말 쉬워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아이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가 이어졌어요. 이제 마을 할머니들 사이에서 한글이 인기라는 거였습니다. 매주 모여서 한글 공부하고 한국 드라마 얘기하며 웃는다더군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리경자 할머니였습니다. 75세의 제일동포 2세셨죠? 평생 조용히 살아오신 분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리경자 할머니가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발음이 또렷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사토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리경자 할머니가 한글 선생님이라고, 덕분에 한글을 쉽게 배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리경자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평생 제 이름을 숨기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이름은 경자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일동포로서 숨겨온 정체성을 이제야 드러내신 거였어요. 한글 덕분에 제 뿌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도 활력이 생겼죠. 사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예전엔 글을 몰라서 조용히 지냈는데 지금은 드라마 얘기하며 매일 웃는다고 했습니다. 한글 공부하면서 머리도 좋아진 것 같다며 웃었어요. 두 할머니가 한글 노트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또박또박 정리된 글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학생들 못지않게 체계적이었거든요. 선생님도 배워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사토 할머니의 제안에 제가 머뭇거리자 리경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언어는 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글을 벽으로 여겨왔거든요. 찻집을 나서며 마을을 둘러봤어요. 곳곳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슈퍼마켓 전단지, 약국 안내문, 심지어 버스 정류장에도 한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이 한글로 인해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웃고 소통하고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그 배움을 맡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옳은 걸까요? 다음날 아침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교장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급 교무회의가 있으니 당장 오라는 내용이었죠.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전화로는 말할 수 없다며 끊어버렸어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교무실이 술렁거리고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히로세 선생님 왔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그 눈빛들이 따가웠습니다. 교장이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일본 고등학교 한글 배운 학생들 탄압 논란.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익명의 제보자가 우리 학교 상황을 상세히 폭로한 거였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자 학교가 동아리를 강제 해산시켰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건 사진까지 있다는 거였어요. 유나가 상담실에서 우는 모습, 아이들이 한글 노트를 숨기는 장면들.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밖으로 나간 거죠? 교장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저도 알 리 없었어요. 더 큰 문제는 기사 반응이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 직전이었어요. 학습의 자유를 막다니, 이게 교육인가? 한글이 뭐가 잘못됐다고 탄압하나?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부끄럽다. 여론이 완전히 학교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기자였어요. 히로세 선생님이시죠? 한글 동아리 탄압 사건에 대해 인터뷰 요청드립니다. 22년 교직 경력의 일본 교사가 한글을 위협으로 여기며 학생들을 탄압했지만 결국 한글의 과학성과 세종대왕의 백성 사랑 정신에 감동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정한 교육은 막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외국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